6번째 줄에서 맨 앞줄로 장족의 발전을 하셨네요. 일찍 오셨는가 봐. 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거기 87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이러한 지표를 단순 지표라고 하는데, 이 단순 지표 하나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측정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가끔 문제를 보면은 우리 실물 변수라는 용어, 우리 뉴스나 보면 실물 변수, 명목 이런 용어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 실물 변수가 있고 명목 변수, 뉴스 신문 보면요, 이 명목 변수는 화폐로 표시된 변수예요. 그래서 화폐로 표시된 변수에 있어서 부동산, 여러분 가격이나 뭐가 있다? 임대료가 있겠죠. 예? 이거는 화폐로 표시된 변수로서 이거는 보조, 우리는 지표, 보조 자료, 지표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이죠.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네? 뭐죠? 여러분 건축량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 하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 비용이 상승함으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 자, 그리고 실물 변수에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수요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물 변수는 이게 보조 지표라면 이것은 무슨 지표? 주요 우리 판단하는 지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량 파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또 우리는 건물 지을 때는 또 시차가 있거든요.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 지표도 있고 동행 지표도 있고 또 후행, 나중에 나타나는 지표인데, 각 지표 사이에는 뭐가 있다? 시차, 시간적 갭, 시차가 있습니다. 이 선행 지표로서 우리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건축 허가량입니다. 자, 여러분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량 파악할 때는 여러분 신축 또는 증축에 있어서 허가 면적이 있겠죠.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건축 허가량을 파악할 때는 우선 시장에서의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느냐. 미분양 재고가 줄어들면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미분양 재고량이 어떻게 돼요? 허가량도 많은데 뭐도 재고량도 많아지면 시장의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량이나 동행지표인 건축 착공량 등을 파악을 할 때는 항상 시장에서 뭐를 주의해야 된다?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 증감에 유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죠. 착공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착공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후행은 건축물에 대한 완공량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수요 지표로서는 우리가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 주택 거래량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뭐다? 불경기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란 게 있고, 예?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 등기소에 가면 되겠죠.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 신청 건수, 이 등기 실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취득세. 취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겠잖아요. 이 취득세, 이 납부 실적, 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보는 거죠. 거래량. 자, 그리고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자, 또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항상이란 말 안 쓰죠. 일반적으로 뭐다? 호경기. 또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지표가 있어요. 여러 지표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 을 고려를 해서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항상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주기를 보면은, 자, 첫 번째에 서서 변동의 주기가 나오죠. 이 변동의 주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영국의 한센이라는 학자의 건축순환 주기를 보고요. 일반 경기 변동 주기는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자, 26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을 물었었죠. 변동의 진폭이 있어요. 자,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인데, 자, 부동산 경기는 호황에는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게 나타나고, 또 경기 불황 시에는 또 거래는 극히 저조하고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죠. 따라서 부동산, 여러분,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시차가 있어요. 자, 변동의 진폭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변동의 대칭성이 나오죠.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회복 시장은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 정점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또 후퇴는 우리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선을 통해서 이쪽이 경사가 급하고 이쪽은 경사가 요것보다 완만하거든요. 우경사, 점선 통해 좌우 비대칭,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때 여기가 경기의 무슨 국면? 확장 또는 팽창 국면을 의미하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뭐죠? 이 국면은 경기의 수축 또는 위축 국면을 말합니다.